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절대왕정 시기가 17세기부터 대략 18세기까지라 보여지는데 이 시기 때 이루어졌던 문화 파트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과학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몇 세기 때? 17세기 때 이루어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들어봤습니까?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야, 지구에 중력이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가볍게 살펴볼게요.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네, 이게 사실상 뭐 중력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모습들. 이러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요, 사실상 우리 인류의 최대 역사적인 발견, 이건 가히 혁명적이다 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발명을 과학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세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가 17세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로는 누가 있냐면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습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당시 17세기 당시에 보면은 이 유럽 세계 크리스트교계 교회 쪽이랑 조금 트러블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지구가 태양 중심을 향해서 삥삥 돈다. 우린 이걸 가리켜 공전이라고 하죠. 지구의 공전, 즉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원래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에 유럽 사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천동설이 지지받고 있었는데 그걸 깨부수고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과학적, 역사적 발견이라 볼 수 있죠. 자, 철학 한번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는요, 정말 의심병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게 정말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책을 보고 있을 때는 이 책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내가 책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책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 이거 좀 어렵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까?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끊임없이 의심했던 철학자. 아유, 복잡하죠. 이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근데 이 데카르트가 어느 날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의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발견한 거죠. 뭐예요?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은 존재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 사람이 했던 역대급 명언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중2세계사 교육과정에서 데카르트는요, 간단하게만 가면 돼요. 내가 사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과는 다르게, 식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만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존재다. 이게 바로 데카르트가 가졌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간단하게만 갈게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고유한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라고 했던 철학자가 바로 데카르트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몽인데요. 이 계몽이 여러분들 각 학교별로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약간 조금 더 힘을 주겠습니다. 이 계몽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이 불합리한 제도, 여기서 말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봉건사회의 시스템, 뭐 왕정이 될 수도 있고요, 기존의 봉건적인 질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 이런 철학을 계몽철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계몽철학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 굉장히 특이해요. 몽테스키웨라는 철학자가 있고요. 나는 몽테스키웨 하면은 왜 항상 몽키가 생각나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은 사회계약설의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죠. 바로 루소가 되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중2세계사 교육과정은 그렇게 꼼꼼하게 안 나와요. 이건 지금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만 기억하겠습니다. 볼테르가 주장했던 거는 바로 인간의 기본권, 뭐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이 볼테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간단하게 언론 그리고 출판, 줄여서
출이라 가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강조했던 사람이 볼테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몽테스키웨에 가겠습니다. 이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은요, 입법, 사법, 행정, 즉 세 가지의 권력 기구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독재를 막아야 된다라는 삼권 분립을 강조했습니다. 삼권 분립은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가자면 세 가지의 권력 기구가 나뉘어져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왜? 그래야 독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기억해 두세요. 자, 루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루소는요, 사실 이 사회계약설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사회계약설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사회계약설, 그리고 뭐 주권재민도 있는데, 주권재민부터 갈게요. 주권재민, 한마디로 나라의 모든 주인된 권리는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또 루소입니다. 민주주의를 강조한 사람이고요. 사회계약설은 이런 겁니다. 이 태초의 인간의 세계는요, 야만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 야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류는 자유로운 존재이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가에게 계약을 한 것일 뿐이에요. 따라서 국가는 우리 인간을 괴롭히면 안 돼요. 우리 개개인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사회, 즉 국가랑 계약을 맺었을 뿐이니까요. 아, 그러면 사회계약설 역시 민주주의랑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설. 사실 루소 말고도 로크도 있고 그 전에 홉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회계약설은 가장 루소가 많이 나오니까 써봤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예술은 쉽죠? 이미 절대 왕정 파트에서 제가 노출시켰습니다. 바로크 양식의 특징이 뭐고 로코코 양식이 뭘까요? 바로크 양식은 굉장히 남성적이면서 화려하고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간단하게만 가볼까요? 굉장히 웅장하고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화려함의 극치. 대표적으로 무슨 궁전이 있었습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로코코 양식이 아닌 이 바로크 양식의 궁전. 베르사유 궁전 기억나죠? 대답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베르사유 궁전 누가 만들었습니까? 루이 14세 때 만들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로코코 양식 가겠습니다. 로코코 양식은요, 우아합니다. 그 다음에 세련되고 이런 특징을 가진 게 바로 로코코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 로코코 양식에서 지어진 대표적인 궁전이 있을 텐데 기억나십니까? 바로 프로이센에서 만들어졌던 궁전, 상수시 궁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17, 18세기의 문화 파트의 거의 90% 이상을 끝냈습니다. 나머지 이제 짜잘짜잘한 부분들은 교과서에 안 배웠던 부분들 위주로 학습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2학기 세계사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